1945년 해방 이후 현대사에 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 한켠에 자리한 이 고풍스런 2층 집, 경교장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으로 들어서면 약간 이질적인 건물이 눈에 띕니다. 이곳이 경교장입니다. 경교장은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11월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귀국하여 머물던 곳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무실이자 숙소, 국무회의가 열렸던 곳이며 위군정에 의한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통일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교장 앞들에 모인 사진입니다. 그리고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청년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김구 선생의 사진입니다. 하지만 1949년 현역 육군 소위였던 안두희가선 총에 맞아 김구 선생이 서거한 곳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이 건물, 한번 둘러볼까요? 1938년 금광으로 돈을 번 친일 기업가 최창학이 지었고 원래 이름은 죽첨장이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최창학이 김구의 거처로 제공하였는데 김구 선생이 근처에 있는 경교라는 다리 이름을 따서 경교장으로 개명하였습니다. 해방 후 복잡했던 정치 상황이 경교장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층 왼쪽으로 가면 응접실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에서 첫 번째로 국무회의를 열었던 곳입니다. 이후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등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렸던 곳입니다. 1층에 또 다른 공간, 식당입니다. 이곳은 임시정부의 만찬장으로 쓰였던 공간입니다. 그때 당시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구 선생의 가족이 식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김구 선생이 서거한 후 빈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김구 선생의 거처와 함께 해외 각지에서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숙소로 쓰였던 공간입니다. 김구 선생이 평소 업무를 보거나 쉬는 공간이었던 이곳에서 육군 소위 안두희에 의해 이 책상에 앉아 총에 맞아 서거한 곳입니다. 서거 직후의 모습입니다. 경교장 앞들에는 서거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후 국민장이 치러졌으며 경교장에서 무역인 효창동까지 긴 장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구 선생의 죽음으로 통일정부 수립에 제동이 걸렸고 결국 남북한이 분단되는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구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2층 끝에 있는 서재입니다. 각종 회의와 면담을 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구 선생 사진입니다. 비록 해방은 됐지만 또다시 신탁통치를 받아야 했던 대한민국. 끝까지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총에 맞아 숨진 비운의 정치가. 지하에는 경교장과 김구 선생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거 당시 입고 있던 저고리입니다. 총알을 빼기 위해 찢어진 자국도 그대로입니다. 서거 당시 쓰고 있던 유목입니다. 가장자리에 핏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신탁통치 찬반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을 당시 전단들입니다. 그리고 속옷에 써서 김구 선생에게 전달된 밀지도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전 북한 내민족 진영 조직원들이 김구 선생에게 통일정부 수립을 탄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교장은 일제강점기 친일 기업인의 집에서 임시정부의 공간 대만대사관, 미군 부대 주둔지 등 역사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뀐 공간입니다. 그리고 현대사의 큰 비극적인 사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경교장이었습니다.